대장동 대선을 우리가 2022년에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들썩거렸다고. 네. 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 이자들이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드머니가 존재했는데 그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그 큰 돈을.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잖아?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 사건을 덮어준 정황을 지난주에 나와서 너무너무 여실히 밝혀냈어. 네.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나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지난번에 다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 정황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재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 윤석열이가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봉지욱이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 재판?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재판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어제 또 재판을 받고 왔나 본데 예. 뭔가 또 소식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22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것은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일반 대출 그냥 대출해 준 거지 무슨 특수목적 SBC가 특수목적회사잖아요. 네. 부동산 시행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당시에 대검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소유를 한 부동산 시행사들 그 SBC라고 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이 지네 돈으로 그러니까 셀프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행 뭐 건설한다거나 요거만 수사 대상이었다. 네. 예, 자료 1번. 윤석열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그 그리고 토론회에서 이제 TV 이렇게 토론회에서 얘기했어. 이게 계속 쟁점이 됐고 네. 두 번째는 대장동 그때 대출을 끌어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은 일반 뇌물 사건의 배달자였지 참고인이었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어제 이제 제 재판에 마찬가지로 부산저축은행 박연우 회장의 처남이면서 조우영의 또 사촌 형인 이철수 씨가 어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예. 누구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형이 재판에 나왔어요. 사촌형인데 이 사촌형이 조우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시 상황을.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어. 이분이 사실은 2023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2023년 예, 9월 9월달 3일 제가 수사를 압수수색 받은 날 아마 같이 받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취재원이었죠. 저의 취재원이었고 2022년에 저를 만나서 인터뷰한 것 때문에 그 기사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분이 압수해받고 출국 금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특수부 검사 수사를 받으면 예. 가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쫄리지. 완전 쫄리죠. 가서 네. 참고인 조사도 한 3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와, 이제는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그래갖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료 궁금하다. 2번에 보면 네. 부산저축은행이 제출한 SPC 리스트에 대장동 포함 조구영 그거 일단 끊고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나 아니라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저 관련 회사는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했는데 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대검중수부에 꾸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수사에 협조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SPC 회사 리스트, 그러니까 차명회사 리스트를 제출을 했대요. 대검에. 근데 거기에 대장동이 들어가 있었어. 와, 이거 중요하다. 제출을 한 게 그러면 대검중수 수사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 받으니까 저희한테도 그걸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 기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사 기록 너무 많습니다. 몇십만 페이지. 우린 다 달라. 자기들도 잘 못 찾겠다 이러면서 안 준 거예요. 일부만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기 대장동 우리 회사 맞아요. 제출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의 거짓말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난 거예요. 완벽히 이거는 드러난 이분이 겁니다. 제3자도 아니고 네네. 부산저축은행 SPC 운영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야, 중요하다, 이거. 자, 조우영 대검 1차 조사 받고 패닉. 2차 조사는 커피만 마시고 끝났다. 지금 이게 제가 그 보도했던 내용인데 대선 직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야. 2022년 2월 21일자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거. 조우영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완전 패닉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받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고 들었다. 그건 나무기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촌 형은 당시에 같이 이분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동병상련 아닙니까? 근데 조우영한테 나무기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완전 패닉이 된 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닉이 된 게 우리는 왜 패닉이 됐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당시에 대장동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대검 중수부에 갔더니 조우영이 돈 받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수수료, 알선료 받은 걸 다 알고 있더라.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놓고 심지어 수사관이 당신 그 확인서 한 장 써오는데 조우영이 그 돈 받은 거 빼고 써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맞아. 지난주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패닉이 됐구나.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에 간 거예요. 박영수를 선임해서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가 누구냐? 네. 윤석열 형님이야.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이죠. 키워준 사람인데 두 번째 조사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갔더니 자기 입으로 커피 한 잔 먹고 갔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 취입으로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봉지욱이가 보도한 내용이야. 그런데 봉지욱이가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 이거는 야 우리가 공치모를 만들어야 돼. 이거 공소시효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윤석열이 안 타줬다. 맞아. 다른 검사가 윤석열 바리스타 아니었다. 그건. 사실은 이게 커피가 제가 보도할 땐 커피가 그렇게 될지 생각을 못했는데 야 국민의힘 머리가 좋더라고. 윤석열이 안 타줬다. 딴 사람이 타줬어도 얘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받았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커피가 뭐가 중요해. 그렇다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그거는 수사관이 봐줬겠지. 일개 수사관이 그거를 자기가 막 누구 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 전체를 안 주니까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고 마지막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끝난 거야. 검사가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했다. 네. 이 얘기가 이거는 뭐야? 심각하다. 내가 말한 대로 적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조서에 좀 뭐 좀 남겨주세요 했는데 나를 조사한 검사 이철수 씨가 나를 조사한 검사가 지 맘대로 적었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심각한 얘기야. 이거는 조작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건 꼭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오랜 게이트다.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 본인이 박연호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관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검찰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끌었던 당시 수사팀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정치 자금이었다. 정치 자금 상납한 거.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 살려고 정치인들한테 상납한 거를 네네. 했는데 제가 그때 취재하기로는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 이명박 때 아닙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 때 하다 보니까 야당에 많이 간 줄 알았더니 여당에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청와대 김두 홍보수석이 구속이 돼요, 이걸로. 청와대 수석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걸로 윤석열의 특징은 뭐냐면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리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거물 정치인들 잡아넣고. 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우영이 같은 애 하나 빼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27조 들어갔습니다. 뭐 27조? 27조 들어갔어요. 왜냐면 예금자 보호도 우리가 5천만 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 저축은행이 못 물어주니까 공적 자금으로 하고 이걸 살리려고 해서 당시에 27조가 들어가서 회수한 게 13조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럼 지금 14조를 회수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는 그렇다면 얘들이 지금 검찰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캄코시티라고 해갖고 하나 도시를 막 저축은행 애들이 만들려고 해서 돈 다 거기서 빼돌렸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은 거의 안 했어요. 자금을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안 했지. 대장동 개발 이익 많이 났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 그 업자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검찰이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백스토리가 있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네. 야, 영화 같은.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죠.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못해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야. 이게 두 사람이 뒤바뀌었잖아.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또 뒤바뀐 거.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 때 대답을 못한 이유가 지금 법정에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최욱 앵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국회 국정조사를 7개 사건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4개고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 2개고 나머지 하나 사건이 제 사건이에요. 명예훼손. 사건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자기가 당선이 돼서 특검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검을 하되 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발족의 목적은 뭐냐면 네네. 검찰개혁의 완수가 제도나 시스템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작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돼. 지금 검사한테 그걸 맡겨놨더니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그 연호의 술 파티 그거 안 되고 있잖아. 다 나왔는데 안 박상용 되잖아. 검사를 입건을 못하고 수사를 못하고 뭐 이제는 매불쇼 체육 봉지욱 어쩌고저쩌고 막 언급을 하던데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이번에. 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특검을 이번에 대장동위로 다 묶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불법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평론가님? 그 대선 때가 막 새록새록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얼마나 대장동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습니까? 하다못해 뭐 지금 최근에도 드러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조폭 뭐 국제 마피아하고 연결이 됐니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당시에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한번 태풍처럼 막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면 네. 이게 사실관계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이재명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네. 매도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마화시키고. 검찰하고 언론이 너무너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하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스스로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검찰 과거사위가 꾸려진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진상을 밝혀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검사들을 기소해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개인별로 책임을 물을 방법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첫 시작이 국정조사다. 저도 네. 거기에 대해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박상용이가 지금도 계속 그 방송 나와가지고 맞아요. TV조선인가요? 네. 유튜브 거의 단골로 나가고 어제는 뭐 스픽스 전화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던데 현직 검사가 자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재판 받으라고 하거나 재판 받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거나 공소 취소 결국에는 이 사건 자기 대북 송금 사건을 대통령이 특검을 하게 한 다음에 셀프로 공소 취하를 할 거라고 하면서 슬픈 예감이 든다고. 일개 지금 검사가 자기의 슬픈 예감이라고 치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속상해. 네. 박상용이, 너 진짜 지금이라도 속고 대지하고 너 스스로 깜빵 들어가. 그게 라고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검사님. 매불쇼 검사님 제 속마음. 매불쇼에 자기가 출연했다고 하는데 출연 여기서 이제, 요청. 출연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걸 가지고 쫄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욱이가 쫄았다고. 아, 뭐야. 박상용 검사님! 쫄았네. 그걸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현직 검사가 저 조작 수사 안 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했어요라고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에는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할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인사권자잖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 공무원이야.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공무원인데 본인의 상관 최고 상관이지.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만약에 검찰 내부의 다른 사건과 다른 건에 대해서 검사가 의견을 밝힌다. 그러면은 검사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비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낼 자유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사건이잖아.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렇게 버젓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다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검사들 다 그래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한 안 번도 되잖아요.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건방을 떠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박상용이한테 어미 꾸짖는다. 뭘 다음이 있어야지. 아니, 그냥 맞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검찰 개혁이 돼야겠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봉지욱 기자님은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의 마지막 완성은 법이나 뭐 이것도 좋지만 마지막은 조작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 예. 그게 핵심이다. 네. 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역대 행사들에서 박상용 이 부부장 검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뤘습니다. 연호술 파티 관련해가지고. 그랬더니 박상용 검사가 우리 정계한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스픽스에 출연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올린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픽스 출연 예정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사가 된 이후에 공판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수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공판은 판결로 말한다. 그런데 제가 최근 검사로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법대로 절차대로 진실을 밝혔음에도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부쇼에서도 제가 출연하겠다고 요청했더니 처음에 좋다고 하더니 나중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만 저 입장에서는 매우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는데 그동안 저를 매섭게 비난했던 유튜브 스픽스 채널에서 저에게 출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라이브로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의 출연이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1대1 토론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실을 설명드려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스픽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스픽스 출연하기를 확정이 된 겁니까?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취재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왜 박상용 검사한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지?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억울한 그 옥살이를 반드시 석방시켜야 한다고 해서 단체로 가입을 하고 저희들이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백정화 여사가 출연하고 김광민 변호사도 함께 나와서 또 이병철 변호사도 이게 참전을 했고요. 제가 국회의원들도 직접 전화해서 이게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조상호 또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전화해서 억울한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 쟤는 잘못한 것만큼 뒤어도 되는데 뭐 아닌 거 사기로 조작날조 했던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박상용 검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서 어렵게 제가 전화번호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 2시간 뒤에 제가 문자를 넣어놨죠. 그러고는 이제 2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한 20분 이상, 뭐 10분 이상, 10분은 넘었던 것 같고 하여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런 쟁점들 상황이 나오는데 본인 좀 힘들겠다. 어떠냐라고 하니까 본인도 좀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조작날조에 대한 걱정,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매불초가 어떻게 됐느냐, 왜 매불초 나간다고 했다고 못 나갔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 쪽 변호인들이 매불초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이건 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불초 이제 출연이 무산됐는데 TV조선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리병재 있으니까 강펀치, 예. 본인 장관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과 1대1 토론이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자기는 흔쾌히 동의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1대1 토론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는 판단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정도의 취재 과정이면 갑자기 그 인천지검의 부부장 검사가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3시간쯤 뒤에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게 좀 납득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스픽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린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근데 저는 좀 사실 말씀드리면서 화가 나는 게요. 박상영 검사가 누굽니까? 연호술 파티 또 검사실 사유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부부장 검사죠? 왜 아직 현직이죠? 이게 화가 나요. 왜 아직 현직이죠? 자, 그거는 두 번째로 차치하고 일단 지금 정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확정은 안 되고 논의 중인데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올린 게 조금 문제가 되죠. 정상적으로는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초대를 한다는 건 1대1 토론을 하고 본인은 1대 다 토론도 관계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알겠다 이걸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이제 했으면 네. 제가 이제 누구를 초대해서 토론을 붙일 건 이런저런 고민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이기 때문에
자, 박상용이 왔을 때 본인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누군가 반박을 해서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거는 조작날조 수사의 증거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박상용 검사는 어떻게 갈 거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것이 진실이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1심, 2심, 3심 판사에 내린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재심을 하라. 재심이 아니고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직권남용인데, 자, 지금 당신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지. 지금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왜 바깥에 나와서 계속 페이스북을 하고 TV조선에 나가서 하느냐라는 비판을 누군가 반박을 하면서 1대1 토론을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쉬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댓글창에 이게 보이면 한번 설문에 응원해 주시고 댓글 투표장 한번 결과가 어떤지 저희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이 박상용 검사가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제 의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저는 선배들로부터 수사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공판검사는 판결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라고 쓰셨잖아요. 처음에 서두에. 그렇다면 박상용 검사님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검사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소장으로 얘기하셨으면은 이제 되는 건데, 본인이 아직 현직 검사의 신분인데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그게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디테일과 관련해서 토론하겠다 싶으면은 실제 수사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라서, 그게 지금 수사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얘기 좀. 일단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토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뭐 검찰청법 개혁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토론의 대상인 것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때 그런 일을 정말 했는지에 대한 진실 발견입니다. 네. 진실 발견은 수사를 통해 발견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현재 아직도 검사라는 직위에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아직 현직에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사 직위는 정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받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여기 와서 마치 진실을 가리는 호도를 해버리면 그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우주의자들한테 마이크를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박상영이 여기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을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영이 지금 받아야 될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 얘기는, 나는 서울고검에서 하는 TF에서 불러서 나도 갔는데 내가 억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막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물어보지도 않더라. 나는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일단 고발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서울고검에서 박상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기관은 지금 거짓 증거가 여러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작날조에 대한 증거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봐주게 하는 거 아니야? 검찰하고 한통속이냐 아니냐? 그리고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 결과가 지금 서울고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하라고 판사가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지금 검찰을 손해를 못 대고 있다. 거기에 중심에 박상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전제가 되어서 김상욱 의원 말씀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지 않아. 그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해달라 요청하고, 지금 백정화 여사는 국회 가서 하죠. 대검도 지금 이제 항의 방문을 하려고 하고, 고검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 그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 결과, 이거는 재판과 수사와 관련도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는데도 안 보여준다. 그것만 나오면 어느 정도 조작날조를 했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감찰 내용에 대한 확인들만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우리 이제 검찰청법도 고치고 경찰도 이제 개혁하고 할 건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수사를 왜곡시킨 사람, 조작 기소, 조작 수사한 사람, 이런 수사관들, 검사에 대해서 엄단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고 처벌도 안 하고 있고 수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비상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검찰청법이랑 뭐 다 고치는 건 좋은데, 조작 기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엄하게 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이거 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 이제 박상영 검사 자꾸 제가 변명하게 되는데 실제 본인 주장은 내가 뭘 조작했냐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수사하면 나오죠. 그럼 실제 그 수사를 조작이라고 해야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대북 송금한 상황과 관련해서 처음에 김성태라는 사람이나 쌍방울 측에서는 이재명 그 당시 뭐 지사,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하고의 연결 관계가 사실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김성태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검사들이 본인들을 너무 압박하고 자꾸 한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들이 진술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사실 녹취록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검사들이 상황을 조작하고 유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상영 검사님은 내 이름이 거기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시켰다는 얘기도 안 나오는데 왜 나보고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과만 가지고는 그 본인의 주장이 이런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물증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돈은 지 사업하기 위해서 800만 달러 나갔는데 이게 무슨 대북 송금이 된다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 건 나간 사실만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범죄로 성립되는 것은 자,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성태 주변 인물들도 회유해서 진술한 것밖에 없어. 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은 김성태가 직접 자신을 적겨놓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진술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술에 의존해서 이것이 유죄라고 했으면 진술이 무너질 때는 증거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 진술도 부인돼야 하는 것인데 왜 공소 유지가 계속되었느냐. 이것은 판사를 끊임없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끼워 맞춰서 유죄, 없던 죄를 만들어서 유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만 본인도 똑같이 주장이죠. 지도 증거가 없는데 진술밖에 없는데 무슨 저게 증거가 나와서 할 것이 있느냐. 또 하나 박상용 검사 정도 위치되면 본인이 혼자 결정합니까? 저런데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고 경기도지사인데 800만 달러를 외환 밀반주를 해서 북한에 무슨 사업자금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줬다. 박상용 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사입니까 이게? 절대로 안 되죠. 그 위에는 차장, 지검장, 그리고 대검에서 차장, 총장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동의 안 받고 수사를 한다고요? 꼭 그런 게 있으면 검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배우가 누구냐의 문제로 또 가야 되죠. 배우가 누군지를 찾아내면 네. 당연히 그 사람도 이 수사와 관련돼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밝힐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숨 투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라는 대전제는 명확하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이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본인에게 지금 이제 요청하는 건 이런 거죠. 수사를 좀 빨리 하라고. 본인도 억울하니까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고검에도 고발되는데 왜 수사 안 하냐고. 본인은 본인 필요한 거 고발된 거 있으면 낼름 가져가서 수사할 거 아니냐고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본인과 관련된 것도 나 결백하니까 우리한테 나와서 토론하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고민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수사받겠습니다 라고 자청해서 나가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용 검사 혼자 수사하는 데서 그치어서는 안 되죠. 뒤에 누가 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까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만든 것이 공수처.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찰도 스스로 안에 이거 당연히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부 수사 해야지요. 네. 검찰총장 직무대행 뭐 하고 있는 건지. 중대범죄입니다. 조작 기소하고 증거를 오염시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는 거 너무나 중대범죄입니다. 근데 공수처도 검찰 내부도 다 손 놓고 있다는 것 저는 너무 비상식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중대범죄의 피의자가 여기서 토론으로 해결하겠다? 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수사 안 된다는 게 자, 더 이상하죠. 당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수사를 이제 해야 한다는 그 당일을 네. 결정하고 실천할 사람은 공수처장, 그 다음에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네. 또는 지금 검찰, 어디서 그걸 결정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국가는 이런 걸 지휘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원래는 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 조직은 이제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검사장이나 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래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공론화하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해당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장들이나 그 윗선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는 것으로 제가 원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은 안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 박상현 검사님이 그냥 나는 단독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다른 검사님들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검사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검사님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박상현 검사님은 이제 그건 아닌 것처럼 좀 행동을 하셔서 좀 그 부분에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에 나오면 물어볼 말, 뭐 저도 지금 이제 그 발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화영 또 부지사 쪽에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오늘도 늘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들어가고 계신 이제 그 유명 유튜버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1대1 토론하면 하는 것이 맞나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듣고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것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토론을 통해서 진실이 좀 더 밝혀지고 얼마나 검찰에서 조장날조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리고,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억울한 점을 어떻게 또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을 좀 찾아야 한다는 면에서 이제 이런 것인데, 언론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찬반 양론을 가진 사람을 불러내서 듣는 것이 언론이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네. 범죄자이기 때문에 불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단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은 이제 의견도 들을 수도 없다, 취재도 할 수 없다, 박성룡한테 취재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리힙합님께서 전 대표님 여기가 TV조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매불쇼 나가기로 됐다고 했을 때도 제가 변호인단들에게 제가 먼저 알렸고, 그래서 의견서가 나갔고,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현 검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스픽스에 나가기로 확정이 된 것처럼 글을 올려버리셔서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 이상해서 제가 전 대표한테 확인을 해봤던 것이고, 전 대표가 지금 들어보면 그런 논의를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긴 한데,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취재차 전화를 했고, 네. 그래서 출연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혼자 출연을 하여튼 매불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1대1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1대 다 토론도 관계없다. 라이브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알겠다. 요걸 지금 논의를 해서 네. 추가적으로 좀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가 확정은 안 됐는데. 저는 확정이 안 됐다고 인지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페이스북에다가 박상현 검사가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 지금 그건 아닌다.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알려드려야죠. 올렸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내가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고, 오늘 아침에는 누가 이제 그걸 보고 페이스북이 다시 없어졌다고 하는데 오해 보니까 다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착오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유튜브 언론이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진영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느냐, 들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장설철 조장이 나와서 제가 방송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유튜브는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는 이준석 의원도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거든요. 윤석열과 관련된 국힘 의원들도 나와다가 지금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저는 언론인으로서 드는 생각은 각자 주장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들어보자.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그리고 그 주장의 신빙성과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청자들이 할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저는 이제 근본 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토론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네. 판단 기준이 되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이라면 반대 생각 가진 사람분들과 얘기 나누는 것은 우리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판단도 넓게 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은데, 네. 토론의 대상이 아닌 말 그대로 진실 발견, 수사의 대상이. 수사의 대상, 진실 발견의 대상인 것은 자칫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 배심원 재판하기로, 참여 재판하기로 사실 6월 달에 열흘 동안 하기 때문에 또 네.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에다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반대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본인도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더 깊이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정권에서 탄압을 받아서
억울하지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그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설사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TV조선처럼은